안녕하십니까, 김중호입니다. 김중호 부동산 TV 제300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50년 동안 3030배 상승한 종목은 이러한 주제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신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조선일보의 손덕호 기자가 2월 7일 날 보도했습니다. 우이 신설선 1호선 방항역까지 3.9km 연장 2031년 완공. 솔밭 공원역에서 방항역까지 3.93km 구간 정거장 3곳 신설.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과 강북구 우이동을 잇는 경전철 우이 신설선이 1호선 방항역까지 연장이 됩니다. 다음, 강원 도민일보의 남궁 창성 기자와 권혜민 기자가 1월 12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원주에서 여주간 복선전철 착공식을 한다. 2028년 개통, 수도권 접근성 개선, 서울 강남까지 40분 소요 전망. 원주에서 여주 복선전철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강남까지 40분이면 이동할 수 있으며 거리는 22.2km이고 사업비는 9,309억을 투입,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일보의 황호영 기자가 1월 3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경기도 제3 판교 테크노밸리 2029년도 문을 연다. 경기도가 판교 테크노밸리 제1, 2 단지에 이어서 제3 테크노밸리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제3 테크노밸리는 예산 1조 7천억을 투입, 2029년까지 연 면적 50만 평방미터, 즉 15만 2천평 규모로 조성이 됩니다. 다음, 조선일보의 김선엽 기자가 2월 2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강북 출퇴근 숨통 트일까? 2.25km 횡단 경전철 생긴다. 청량리에서 목동 간 19개 역 내후년 착공. 성북구, 서대문구 등 수혜 지역이 될 듯. 서울시 지하철 혼잡도 30%가 줄어들 듯 합니다. 서울시 발표의 핵심 사업은 2조 446억 원이 투입되는 강북 횡단선 25.72km입니다. 강북판 9호선으로도 불리고 노선은 청량리에서 출발 정릉 거쳐 상명대역, 그리고 서대문구청 앞역, 월드컵 경기장역, 목동역 등 총 19개 역을 통과하게 되며 이 역으로 이 노선으로 인해서 많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 연합뉴스의 이성형 기자가 1월 22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경북 지역 철도 건설에 원래 8,425억을 투입, 6개 사업 연말에 개통합니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에서 삼척간 전철, 도담에서 영천간 전철,
이천에서 문경간 전철, 구미에서 경상간, 대구권 광역 전철, 대구 1호선 하양 연장도 올해 말에 개통이 됩니다. 다음, 상속세 50%, 60% 세테크하기.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공약을 했는데요. 구리, 김포, 하남시가 하남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동경, 북경, 런던 등 도시 크기가 우리나라 서울, 인천, 경기도 합친 면적보다도 더 크답니다. 더구나 중국의 충칭시 면적은 남한 면적의 82%에 해당되고 대한민국 인구의 62%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베이징, 상하이, 텐진을 합친 면적의 2배 크기며 인구는 3,200만 명에 해당된답니다. 충칭시는 규모가 대단하죠. 도쿄의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3.5배 크기고 도쿄의 인구는 1,400만 명으로서 서울 인구 940만 명의 1.5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국 북경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20배 크기고 인구수는 2,200만 명으로서 서울 인구의 2.3배에 해당됩니다. 상속세가 10억대 집을 팔 경우 세금이 6억으로서 60%가 상속세입니다. 20억 아파트를 팔 경우 세금이 6억 140만 원이고 40억대 아파트를 팔 경우 세금이 24억 수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세금 세테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제1, 2, 3 테크노밸리가 면적이 48만 평이고 1, 2 테크노밸리는 연간 매출이 168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나 인천시보다도 더 매출 규모가 더 큽니다. 하남시의 초이동 감북동에 퓨처밸리 40만 평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3 테크노밸리가 15만 평이 판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거와 학교, 산업단지, 즉 직주 근접형의 산업단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시행사가 땅 개발할 시에 돈으로 안 받고 땅으로 받게 됩니다. PF는 땅값이나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인데 시공사가 보증을 해줘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시행사는 즉 PM사죠. 개발 주체입니다. 땅에서 개발 이득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지주는 배당 소득도 받게 됩니다. 절세도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남산과 북악산, 북한산이 해당되고요. 서울시에서 가결이 되었고 종로구에서는 연구 용역 중입니다. 종로구 부암동은 고도가 7층 규모에서 20층 규모로 상향 조정됩니다. 상명대 역에는 GTX-A 노선역이 지금 완공 직전인데 신분당선 노선역도 생기고 강북 횡단선 역도 생기게 됨으로써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강북 횡단선은 강북의 실크로드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될 경우 바로 조합이 됩니다. 그 재건축 추진위가 결성되고 2, 3년 만에 평당 2천만원, 3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방송 주제인 50년 동안 3030배 상승한 종목은 무엇인가? 왜 지금이 땅 투자 적기인가? 첫째, 아파트는 더 이상 뛰어난 재테크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 땅은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셋째, 침체기일수록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개발 재료가 속출하게 됩니다. 넷째, 땅 고유의 유한성, 부정성이 그 땅에 내재된 미래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섯째, 땅값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불황기에도 가격 하락 폭은 적으면서도 그 희소성으로 인한 내재 가치가 높고 또 향후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가 큰 땅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자들의 정보 수집 능력은 남다릅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고급 개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정책 담당자의 정직성을 의심해 볼 수 있고, 겉으로는 문제를 푸는 신용을 하지만 실제로는 집값, 땅값이 오르는 데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정책을 왜곡하는 정치인이나 관료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정책 담당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즉 무지하다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 것을 그렇다고 인식하거나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잘못 이해해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대책들을 쏟아내기가 쉽게 됩니다. 여덟 번째, 토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공급이 한정적이고 아파트 투자보다 더 쉬운 게 토지 투자입니다. 토지는 부정성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할 곳인지 아닌지만 살피면 됨으로써 토지 투자가 훨씬 쉽습니다. 토지는 용도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토지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개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가장 좋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건물은 넓지만 토지는 영원합니다. 부자들은 토지를 좋아합니다. 아홉 번째, 아파트 대 토지 상승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개포 주공 1단지 아파트가 2006년 1월에서 2020년 1월까지 평당 1억 5천으로서 14년 동안 약 350%가 상승했습니다. 반포 주공 1단지 아파트도 2006년 1월에서 2020년 1월까지 평당 1억 400만 원으로 14년 동안 35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폭도 토지 상승률에 비하면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월정리 해변의 경우 2012년도에 평당 150만원 전후였으나 그 후 저가 항공의 등장으로 제주도 관광 인파가 늘어 제주도 1일 관광권 시대가 됨으로써 바다가 보이는 곳에 카페 및 음식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땅값은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어서 2019년도에 평당 2천만 원으로 올라갔고 7년 사이에 1300%가 상승되었습니다. 게다가 바다 조망이 보이는 토지는
매물로 나와 있지도 않아서 그야말로 바다 조망 땅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부산 해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에서 2014년까지 평당 2,500에서 3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평당 5천에서 7천만 원으로 형성, 2018년에서 2019년도에는 평당 1억 전후까지 상승됐습니다. 게다가 평당 1억 5천에서 2억까지 호가하는 매물까지 등장이 되었습니다. LCT 옆 부지가 2010년도에 평당 600이었으나 2014년도에 1,000만원, 2018년도에 3천만원, 8년 사이에 500%가 올라갔습니다. 기장군 기장업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대는 2008년도에 평당 100에서 150만원, 2018년도에 2,500에서 3천만원, 10년 사이에 2,000%가 상승되었습니다. 아파트는 토지의 상승률에 비하면 그리 큰 편이 아니므로 부동산 재테크로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꼭 토지 투자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964년도에서 2015년간 50년 동안 땅값은 3,030배가 상승되었습니다. 10번째, 토지 용도 지역 순위 1순위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2순위는 자연녹지, 개혁관리지역, 3순위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이상으로 김종호 부동산 TV 제300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였습니다.